자, 이번에는 먼 길 다녀오신 분입니다. 국회의장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으나 국회의장 자리는 빼앗기시고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 몇 명을 거느리고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신 박민단 단장 이석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국민의당의 정동희 의원 이렇게 인솔하고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추석 연휴에 다녀오신 건가요? 예, 추석 연휴에 10월 1일에 나가서 6일에 돌아왔습니다. 네. FTA 뭐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겸사 그런 일을 도대체 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알아보러 가신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그걸 강조하러 갔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뭡니까? 가서 이제 국무부 관리들 또 상원 하원 의원들 그런 사람들 주로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북한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미수복 영토다.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우리 이 동의 없이 대한민국 동의 없이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거의 공통되더라고요. 그 하원 외무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외교통일위원장입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그 권한이 세요, 하원이. 그 장관에 대해서도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그 양반도 갔더니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속기사가 적고 있어요. 우리 따라간 국회 속기사가 그 메모를 좀 멈춰주십시오. 비밀 얘기입니다. 하더니 군사행동 옵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대. 비밀 얘기인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메모도 못하게 했는데 방송에서 막 떠들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알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 와서 생각해보니까 못할 얘기가 아닌가 해버립니다. 그 외교위원장도 군사 옵션은 없다 우리는 예. 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꾸 군사 옵션을 암시하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괜히 북한하고 더 거칠어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혼자만 알아라 하면서 알려주는데 역할 분담이래. 무슨 얘기냐 했더니 굿캅, 배드캅. 틸러스는 왜 그런 얘기 했죠. 뭐 대화 북한 한 세 군데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여기는 그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 말아라.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굿캅, 배드캅. 그런 역할 분담입니다. 혼자만 하십시오 하던데. 혼자만 하십시오. 혼자만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또 하원 아태 소위원장 테드 요호라고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또 국무차관이 원래는 TO가 3명인데 1명밖에 없습니다. 쟤는 임명을 안 했습니다. 쉐넌 차관이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해요. 추호도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협상술이다. 그러니까 왜 조 윌슨이라고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쟁에 관한 관계가 많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거 안 봤습니까? 전에 트럼프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대선 때 안 봤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15개 이슬람 국가 정상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협상술입니다. 협상술이라는 게 실제로 협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 했냐면, 그리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감정들이 상하면 긴장이 고조되면 사소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비화된다. 네. 그러니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속 얘기를 하대요. 실은 우리도 걱정입니다. 공화당. 트럼프가 미친 거야.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의원이 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 실은 우리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속내로는 저 트럼프 저거 자기들 미쳤어 쟤. FTA에 대해서 한미 FTA 지금 트럼프가 막 폐기하려고 상당해요. 그 열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장하고 테드 요호
아태 소위원장이 둘이 같이 합동으로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하고 비해주더라고. 공문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과 FTA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무역 관계가 중국으로 쏠리게 되고 또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되게 되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의리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맹방인데. 미국 언론이 보도하길 예. 트럼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이 협약을 폐기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 미쳐서. 예. 네. 라고 생각하도록 하게끔. 행동한다. 그게 미치광이 전략이다. 만줄로라는 분이 있어요. 도널드 만줄로가 그 한미 경제연구소장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한국을 잘 알고. 그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틀림없이 이 협상을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보호무역주의자래요. 몇십 년 전부터 보호무역자로 뉴욕타임스에다가 자기 돈 내고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 자유무역 안 된다고 광고까지 낸 사람이래요. 트럼프가. 그뭐 일종의 철학이네요, 본인 스스로의. 그래요. 그러니 또 대선 때도 그런 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적극 지지자들이 이걸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쯤은 폐기해야 되겠는데 나프타라고 있죠. 왜 북대서양 쪽 나라들 자유무역. 네. 나프타와 한미 FTA 중에서 하나 정도는 폐기해야 그야만 체면이 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데 나프타는 조금 이익이 된대요. 미국에. 그러니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러려고 한다라는. 우리도 그러면 그럼 폐기해.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쫙 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트럼프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안 한대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 경제학자들이 트럼프한테 제안을 했대요. 뭐냐면 한미 FTA로서 미국이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뭔가 득실을 한번 토론해 봅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했는데 토론을 싫다고 한대. 싫고 그냥 무조건 폐기한다 이런데. 그래서 미국이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다. 누가 얘기해줘요. 뭐냐면 야구에서 내가 홈런 쳤지. 그럼 네가 언제 홈런 쳤어? 옆에 사람이 그러면 내가 쳤어 인마. 해갖고 우기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걸 미쳤다고 하죠. 네. 자기 혼자 사업할 때는 상관없지만 남의 나라 생명이나 남의 나라 사정을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판돈을 남의 나라를 판돈으로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가 정말 좀 이상하다라는 예. 거는 뭐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예. 그런 이상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외교적으로 상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더 미쳐야 돼. 그 김호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약간 미치광이처럼 나가면 안 되냐 이렇게 나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미쳐야 돼. 나는 내가 더 보기엔. 미쳐야 한단 말이에요. 공감. 같이 미쳐야 된다. 합리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걔네가 미쳐가지고 머리에 꽃을 하나 꼽으면 우린 두 개 꼽고 그렇게 나가야 돼. 꽃 입에 물고 막.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랐던 일이요. 이런 얘기들 해요. 네. 미국이 한국을 잘 지켜줄 테니까 FTA는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말도 안 있네. 진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한국도 미국을 지켜주고 있다. 미국 지역 방위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늘 저 대통령께서 우리 불러서 청와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똑같이 알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이보다 더 순화해서 트럼프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쳤다고 안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줄게 하는데 내가 입에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했어요? 지켜주네 하더란 말은 내가 참 안 했어요. 속상할까 봐서 안 했고 다른 말은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예. 보고는 했는데 여기서 말 안 하는 거 없냐고요. 들어있죠. 뭐 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궁금하잖아. 빨리 얘기해줘요. FTA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정말 초긴장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우리가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고 밀려서 나쁜 협상을 하느니 깨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깨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 근데 제 말은 근데 이제 깰 수도 있다고 해야 그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쪽은 그러면 얼싸 좋아해요. 감사하다고 그러죠.
근데 FTA라는 게 원래 한쪽이 깨기를 원하면 자동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규약이. 아니, 저쪽이 깰 생각이 있지만 꼭 네.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시 한번 또 따져봐야겠습니다. 예. 저기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나하나를 제가 확실히 물어봤어요. 북한하고 뭐 대화가 없냐. 물 밑에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 6차 핵실험하고 나서 요새 북한이 대화를 기피한답니다. 안 만나려고 한대. 요즘. 그 대화라는 것도 비공개 1.5 대화라고 왜 북한은 관직, 이 미국은 민간 신분끼리 만나는 건데 그거 안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다냐 했더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갈루체라고 왜 옛날에 주네브 회담 때 역할했던 분이 있죠. 네. 그 양반이 거기에 또 한미 연구소장인데 그 양반은 그렇게 보더라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봄 정도 되면은 핵무력이 완성되는 것 같다. 아마 북한이 전에는 대화를 하려고 애썼는데 이제 이 단계에서는 아예 핵을 완성해갖고 그런 다음에 하겠다. 완성을 해서 핵 보유를 한 다음에 미국하고 군축회담을 하자고 거꾸로 제안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 폐기,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리라고 보는 사람도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미국에서는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라고 상정하고 인정하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저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왜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러시아 의원들이 평양을 갔더니 어디다가 미국 서해안 쪽에 뭐 미사일을 ICBM을 쏘려고 그 거리 뭐 계산식을 보여주더라. 이게 보도가 됐었죠. 본인들은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네. 보여준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저게 서해안 공격한단 말은 아니고 자기들이 서해안 공격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국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당연히 뭐 예. 공격하면 자기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공격이 뭐냐 물어봤어요. 미국이 그러면 공격을 받아야 전쟁한다, 공격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 안 한다 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뭐가 공격이냐? 뭐가 미국은. 공격이냐 했더니 저렇더라고요. 그냥 미사일 쏘아서 거리 이렇게 실험하는 정도로 그냥 태평양에다 무작정 쏘는 것은 공격이 아니다. 네. 예를 들어 괌 같은 미국령이나 동맹국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쏘면은 그게 공격이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요 협상하고 싶은 겁니다. 다만 타임 보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핵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할래? 주고받고 할 테이블에 협상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미치광이가 아니다. 김정은이 아주 젊고 그리고 뭐 권력을 다루는 솜씨가 서툴고 미치광이어서 실각할 것이다. 곧 네.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인기가 아주 좋대요. 인기가 아주 좋고 경제 사정도 좋아져서 민심이 되게 좋다는. 민심의 실제로.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실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리비아, 카다피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경제적으로 잘 지내고 협상하고 뭐 그런 전략으로 나갔죠. 카다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고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 하나 메모지 말라고 하면서 팁을 줬어요. 메모하지 말라면서. 예, 국무성 셰넌 차관 예.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희부터 해줘야 되겠네. 만날 사람이 왜 편 셰넌 얘기만 내가 하나 국무성에 하는데 없어요. 차관이 원래 TO가 3명인데 1명밖에 없어요. 넘버 2에 넘버 2. 지금 임명을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1년 다 돼가는데 임명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딱 셰넌 있는데 내가 그 참 사석에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차관부한테 왜 임명들을 안 하냐. 우리 한국 한반도 담당하는 동아태 차관부도 지금 없어요. 동아태 차관부 대행만. 그래 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임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뭔 얘기냐면은 지난 대선 때 누구나 힐러리가 되는 걸로 다 알았대요. 그래서 이 힐러리 지지 선언들을 막 다 엄청 했대. 그래서 외교 국방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만 해도 150명이 힐러리 지지 선언했는데 밑에 단서를 달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관직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됐어요. 아무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살살 또 눈치 보는 분들이 있대요. 그때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키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안 시킨대. 안 시켜서 네. 적당한 적임자가 없어서 그렇게 막 높은 자리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트럼프가 안 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안 시키고 지금 조한 미국 대사도 안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어봤어요. 거기서 내가 누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아무개가 유력하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빅터 차라고. 그 사람 온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안 오고 있어요. 빅터 차가 예. 그 150명 속에 서명하는 건 맞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약더라. 이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봐요. 네, 이게. 사인은 안 했, 네. 서명을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초강성. 강성이래요? 예. 아, 그래요? 아, 몰라요. 아니, 보다 뭐, 서울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아까 내가 팁 뭐 얘기한다는 거하고 딴 얘기로 나가버렸네. 팁을 줬다 했지 않습니까? 미국한테. 팁을 뭘 그렇죠. 주셨어요? 팁? 아니, 그러니까 메모하지 말라고 하고. 네, 메모지 말라고 하면 그 얘기를 네네. 하려다가 얘기했다니. 무슨 뭐냐면, 팁을 미국을 가르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의원들을 하고. 미국 뭐냐면, 예. 당신네들이 아무리 북한의 1.5 접촉, 북한 무슨 뭐 국장 누군가 있다고 하잖아. 리 무슨 국장 이런 사람들 해봤자 헛거다. 김정은이가 안 믿는다. 왜냐? 지금 우리가 포노 정책이라고 뭘 많이 얘기했죠. 우리 대통령도 얘기하고 미국 국무성 틸러슨도 얘기하고 뭐냐면 자 북한 체제 변화 안 시키겠다. 체제 붕괴도 안 시키고 또 통일도 서두르지 않고 공격 안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해도 김정은이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까 말씀한 대로 핵을 폐기했다가 리비아 카다피가 죽었거든요. 예. 죽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폐기했다가. 엄청 불안해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자기 죽이나 그 엄청 예민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거니 그렇게 말고 사람을 평양으로 보내쇼. 내가 하나 알려주겠는데 메모하지 말고 들으쇼. 왜냐하면 평양에다가 특사를 보내라 비밀리에. 그래서 네. 김정은이 눈을 보고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해라. 누구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김정은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보내서 진심으로 전쟁을 원치 않는 거라. 그리고 너네 체제 보장해 준다. 이 얘기를 하도록 해야. 그래야 그래도 믿을까 말 거예요. 그렇게 접촉을 해야지 중간에 뭐 해서 자기들끼리 1.5 접촉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그런 거 해갖고 한 달이 건너서 보고가 들어가면 믿겠나. 못 믿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뭐랍니까? 상당히 관심 있게 들어요. 메모하면서 들어요. 메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메모할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보내라. 근데 우리가 귀국을 했어요. 네. 한국이 귀국해서 또 뉴스를 봤더니 우리가 온 다음 날 그 누구죠? 전에 왜 평양 갔다 온 그분이 카터. 네? 카터. 네. 카터 할아버지가 평양 갔다 오고 싶다 이 말을 한 것이 기사가 났어요. 의원님, 미국 대통령 이름 정도는 생각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카터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국무성이 뭐 혹시 뭐 말이 있었나 내 말 듣고 뭐 이렇게 좀 궁금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대통령께 보고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서 저걸 보내면 좋겠다 우리끼리 했어요. 그냥 누굴 보내면요? 대통령이 듣고만 계셨고 트럼프가 제일 믿는다고 알려진 사람이 사위인 쿠시너하고 네. 이방카 아닙니까? 이방카. 네. 딸. 김정은과 같은 연령대로.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그랬어요. 이방카하고 쿠시너를 좀 특사로 보내면 그러면 그거는 이게 트럼프 생각이 그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을 텐데. 네.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공을 남한테 절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가 굉장히 관료들은 잘 안 믿고 친척들을 많이 믿는데요. 친척들만 믿죠. 그러니까 지금 친척만 많이 있었더라면 국무성 친척이 국무성 없어가지고. 동아태 차관부랑 비어있는 공석이로 자리가 둘 리가 없다니까. 친척 수가 적으니까 다 임명을 못. 그래가지고 어떻게 임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친척도 많고 봐야 되겠더라고 웬만하면. 저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술핵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죠. 전술핵.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뭐 얘기하러 미국 가신다는 얘기. 아니 어찌 참 그 얘기를 안 물어보시나요? 그 얘기가 제가 아주 침 튀기면서 하는 얘기인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공부를 해갖고 갔어요. 미국 갈 때.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름대로 뭐라 해야 되냐 생각했냐면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 핵을 폐기하자고 명분이 없고 지금 세계가 다 북한 핵 폐기하라고 여론이 하나인데 또 그리고 저 일본하고 대만이 또 핵무장하자고 할 것이고 또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발끈하고 뛰지 여기다 핵 다시 갖다 놓으면 1991년에
150개 핵무기를 가져갔잖아요. 그 전에 몇백 개 미국으로 가져갔고 싹 가져갔거든요. 그걸 다시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나 하는 얘기를 처음에 가서 뭐뭐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 생각이 없어요. 그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14차례를 만났어요, 사람들을. 네. 숫자로면 30명 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전술핵 배치해야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깝깝해서 마지막 날, 아까 그 시아는 차관할 때 다시 국무성에서는 지금 틸러스는 어디 외국 댕기고 그 사람이 제일 높더라고, 그날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여기 야당 국회의원들이 몇 분 요전에 왔다 가셨다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전술핵 재배,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북한핵도 걷어내려고 하는데 남한에다 핵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핵화입니다. 대통령회는 보고했는데 오늘 얘기 안 하신 것 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미국 법이 지금 하원, 국무성, 여론들이 지금 전쟁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에서 피로감이 젖어 있어요, 미국이. 그런데 트럼프 하나가 핵하다 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뭐가 있냐면 미국 법이 어떻게 됐냐면 1973년에 워 파워 액트라고 전쟁권 법인가요? 예,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했을 때는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모두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은 그렇게 해놓고도 아프간 전쟁 또 그 옆에 이라크 전쟁 할 때 의회 무시하고 막 전쟁을 했어요, 대통령들이. 막 한번 치고받고가 나오면은요, 뭐 법이고 뭐가 없어요. 저쪽에서 공격이 서로 상호 공격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또 지금 전쟁은요, 60일까지 안 가고 끝날 수도 있는 전쟁이라니까 하도 그냥 무기들이 첨예화돼가지고. 그래서, 트럼프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트럼프의 행동 예측.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는 한미 FTA 폐기 뭐 그것과는 좀 달리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래서 군사 물품을 팔아먹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내가 있잖아요. 볼 그래서 때는요, 너무 오버해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트럼프 지혜라고 보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협상 전략이라도 안 보고 제일 쉽게 봅니다. 그냥 자기 꼬라지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성질대로 그냥 뭐 김정은이가 나를 여기서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내뱉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틸러슨하고도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들은 말은 간사하게 하더라고. 뭐 그러면 그런 얘기, 배드컵 하고. 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어요, 대통령한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고 미국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긴장이 고조될 거 하지 말아라. 막 그런 공격적인 언사도 하지 말고 좀 김정은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라. 그래야 대화의 길이 열린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실제로 김정은이는요 무척 불안해. 잠도 잘 못 잘 거야 아마. 왜냐하면 언제 우리를 죽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김정은 참수작전 막 나오죠. 북한에서 그거 들으면서 뜨끔뜨끔할 거 아니에요. 목을 치는 참수작전. 우리가 그런 이름도 살짝 바꾸면 좋겠어. 이런데. 목분리 작전 이렇게 바꾸나요? 네. 그래서 막 핵을 움켜쥐게 되면은 이게 핵 폐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풀어줘야 되고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한국도 그래야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미국이 무력 시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걸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가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건데 결국은 북한이 내년 봄쯤에서 핵무력을 이제 완성을 하고 나면 엿바꿔 먹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잘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갈루체가 하더라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그런 미친 사람이 아니고 협상으로 나올 것이다. 맞아면 자기 죽을 길로는 안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체제를 구축해 놨는데 왜 미사일을 미국한테 써서 그 100배의 미사일을 되돌려 받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양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도 넘는데. 과거에는 막 대화를 하고 싶어 했어요, 북한이. 근데 미국이 튕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핵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오니까 이왕이면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협상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좀
그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좀 대화를 한다고 좀 막 이리저리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요새 스크린에다 대고 하는 스크린 골프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데 골프가 아니라 스크린 축구, 스크린 양궁, 스크린 클레이 사격, 스크린 승마는 어떻게 하는 거야? 스크린 레이싱, 스크린 볼링, 스크린 컬링도 있네. 예.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내 스포츠,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 스크린에서 축구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하여튼 다 있대요. 네. 자,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였고요. 네, 대안학교네요. 지혜학교. 지혜학교에서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하고요. 철학적인 사유와 인문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철학인문학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5.18 성진 광주에 있다고 하고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면 이 학생들이 자라서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사유하는 기쁨을 배우고 철학이 없는 시대에 철학하는 희열을 느끼면서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 인문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4일 오후 2시에 학교 설명회를 연다고 하고요. 원서 접수는 10월 22일부터라고 합니다. 1800에 9222. 네. 착한 꽃배달로 꽃을 주문해 주시면 네, 그중에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콜 발음이 잘 안 되죠. 왜? 착한 콜 꽃배달 꽃을 보내보세요. 네. 1800에 9222. 2배 본황칠, 기존 본황칠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고요. 드셔보신 분들은 꾸준히 찾는 2배 본황칠입니다. 제주산 황칠나무와 제주 붉은 누룩으로 발효해서 만든 발효 황칠은 여러분들의 꿀점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요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BBK의 댓글 부대의 저수지까지 낙곰수 때 들었던 그분 일화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해서 분노로 잠을 설치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2배 본황치를 드시면 뒤척이지 않고 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솔라페이퍼 소개했잖아요. 태양광 솔라페이퍼. 그래서 그 이후로도 국내 업체가 개발한 것 중에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인데 잘 안 팔리는 거. 이거를 그냥 집어넣어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재충전을 시킨 다음에 밑으로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 집어넣었다가 여기다 꺼내서 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업체에서 이거 대박 난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무 건전지나 다 되는 거예요? 재충전되는 충전지는 좀 비싸잖아요, 건전지는. 그거는 거의 완충되는 게 한 1000번에서 2000번 되고, 일반 건전지도 한 30-40%는 돼요. 해보니까 아예 안 되는 데 있긴 해요. 건전지 조건에 따라. 대부분 되더라고. 이거 얼마인가요, 그래서? 이게 뭐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좀 그 비싸네. 정도예요. 근데 건전지 하나 사가지고 15년 쓰니까 10개 사면 더 이상 건전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10개 정도면 집안에 있는 제품들을 거의 다 돌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고 해도 10몇 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야. 남는 건데 건전지는 워낙 싸고 쉽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작년에 만들어서 100개를 못 팔았대요. 아, 진짜요? 100개도 못 판 거 좀 심각하네. 제가 일주일 동안 더 집중적으로 써본 다음에 다음 주에 사용기를 알려드리겠고. 메모도 못하게 했는데 방송에서 막 떠들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알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 와서 생각해보니까 못할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해버립니다. 그 외교위원장도 군사 옵션은 없다 우리는 예. 이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자꾸
군사 옵션을 암시하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괜히 북한하고 더 거칠어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혼자만 알으라 하면서 알려주는데 역할 분담이래. 무슨 얘기냐 했더니 굿캅, 배드캅. 틸러스는 왜 그런 얘기했죠. 뭐 대화 북한 한 세 군데에서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또 여기는 그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 말아라.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굿캅, 배드캅 그런 역할 분담입니다. 혼자만 아십시오 하던데 혼자만 하십시오. 혼자만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또 하원 아태 소위원장 테드 요호라고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또 국무차관이 원래는 TO가 3명인데 1명밖에 없습니다. 쟤는 임명을 안 했습니다. 쉐넌 차관이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해요. 추호도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협상술이다. 그러니까 왜 조 윌슨이라고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쟁에 관한 관계가 많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거 안 봤습니까? 전에 트럼프가 이슬람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대선 때 안 봤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15개 이슬람 국가 정상들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협상술입니다. 협상술이라는 게 실제로 협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잖아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지금,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감정들이 상하면 긴장이 고조되면 사소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쟁으로 비화된다. 네. 그러니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속 얘기를 하대요. 실은 우리도 걱정입니다. 공화당. 트럼프가 미친 거야.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의원이 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화당 실은 의원이. 우리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속내로는 저 트럼프 저거 자기들 미쳤어 쟤. FTA에 대해서 한미 FTA 지금 트럼프가 막 폐기하려고 상당해요. 그 열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요. 아까 얘기했던 에드 로이스 외무위원장하고 테드 요호 아태 소위원장이 둘이 같이 합동으로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하고 비해주더라고. 공문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FTA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무역 관계가 중국으로 쏠리게 되고 또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되게 되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의리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맹방인데. 미국 언론이 보도하길 트럼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제 이 협약을 폐기할지도 모른다. 저 사람 미쳐서. 네. 라고 생각하도록 하게끔. 행동한다. 그게 미치광이 전략이다. 만줄로라는 분이 있어요. 도널드 만줄로가 그 한미 경제연구소장으로 상당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한국을 잘 알고. 그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틀림없이 이 협상을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원래 보호무역주의자래요. 몇십 년 전부터 보호무역자로 뉴욕타임스에다가 자기 돈 내고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 자유무역 안 된다고 광고까지 낸 사람이래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뭐 일종의 철학이네요, 본인 스스로의. 그래요. 그러니 또 대선 때 자, 이번에는 먼 길 다녀오신 분입니다. 국회의장을 그렇게 하고 싶으셨으나 국회의장 자리는 빼앗기시고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 몇 명을 거느리고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신 박민단 단장 이석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국민의당의 정동희 의원 이렇게 인솔하고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추석 연휴에 다녀오신 건가요? 예, 추석 연휴에 10월 1일에 나가서 6일에 돌아왔습니다. 네. FTA 뭐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겸사 그런 일을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알아보러 가신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그걸 강조하러 갔어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뭡니까? 가서 이제 국무부 관리들 또 상원 하원 의원들 그런 사람들 주로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북한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미수복 영토다.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우리 이 동의 없이, 대한민국 동의 없이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거의 공통되더라고요. 그 하원 외무위원장, 우리로 말하면 외교통일위원장입니까?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그 권한이 세요, 하원이. 그 장관에 대해서도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그 양반도 갔더니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속기사가 적고 있어요. 우리 따라간 국회 속기사가 그 메모를 좀 멈춰주십시오. 비밀 얘기입니다. 하더니 군사행동 옵션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되 비밀 얘기인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적극 지지자들이 이걸 뭔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쯤은 폐기해야 되겠는데 나프타라고 있죠. 왜 북대서양 쪽 나라들을 저용무역. 네. 나프타와 한미 FTA 중에서 하나 정도는 폐기해야 그야만 체면이 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런데 나프타는 조금 이익이 된대요. 미국에. 그러니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할 것이다.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러려고 한다라는. 우리도 그러면 그럼 폐기해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쫙 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트럼프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안 한대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 경제학자들이 트럼프한테 제안을 했대요. 뭐냐면 한미 FTA로서 미국이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뭔가 득실을 한번 토론해 봅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했는데 토론을 싫다고 한대. 싫고 그냥 무조건 그건 폐기한다 이런데. 그래서 미국이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이런 사람이다. 누가 얘기해줘요. 뭐냐면 야구에서 내가 홈런 쳤지. 그럼 네가 언제 홈런 쳤어? 옆에 사람이 그러면 내가 쳤어 인마. 해갖고 우기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걸 미쳤다고 하죠. 네. 자기 혼자 사업할 때는 상관없지만 남의 나라 생명이나 남의 나라 사정을 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판돈을 남의 나라를 판돈으로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트럼프가 정말 좀 이상하다라는 거는 뭐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한 외교적으로 상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더 미쳐야 돼. 그 김호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약간 미치광이처럼 나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미쳐야 돼. 나는 더 미쳐야 한단 말에 공감. 같이 미쳐야 된다. 합리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걔네가 미쳐가지고 머리에 꽃을 하나 꼽으면 우린 두 개 꼽고 그렇게 나가야 돼. 꽃 입에 물고 막.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랐던 일이요. 이런 얘기들 해요. 네. 미국이 한국을 잘 지켜줄 테니까 FTA는 포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말도 안 있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한국도 미국을 지켜주고 있다. 미국 지역 방위에 우리가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네. 근데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오늘 대통령께서 우리 불러서 청와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똑같이 알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아까 말씀드릴 때는 이보다 더 순화해서 트럼프라고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고 안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줄게 하는데 내가 입에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했어요? 지켜주네 하더란 말은 내가 참 안 했어요. 속상할까 봐서 안 했고 다른 말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보고는 했는데 여기서 말 안 하는 거 없냐고요. 들어있죠. 뭐 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궁금하잖아. 빨리 얘기해줘요. FTA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초긴장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우리가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했고. 밀려서 나쁜 협상을 하느니 깨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깨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 근데 제 말은 근데 이제 깰 수도 있다고 해야 그게 지켜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쪽은 그러면 얼싸좋아해요. 감사하다고 그러죠. 근데 FTA라는 게 원래 한쪽이 깨길 원하면 자동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규약이. 아니요. 저쪽이 깰 생각이 있지만 꼭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저기 또 안보 문제에 대해서